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연구원의 최준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을 발표의 주제는 수원시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회적 경제 정책이란 것들이 어떤 동향을 가지고 발전을 해왔는지, 그리고 중앙과 광역 단위, 기초 단위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움직여 왔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도화되기 이전에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나 개념에 대한 소개 등은 활발히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자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라든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정책 영역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어 왔었고, 훨씬 그 이전서부터도 한국 사회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연구들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도 영역으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법제화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한 건 2007년 전후로 파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도에 시행되면서 그 당시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양적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사실 요 초창기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2만 개를 몇 년 안에 만들겠다, 이런 형식적이고 양적인 구호들이 횡행할 정도로 법제도적인 기반이나 사회의 일반적인 확산을 좀 초점을 두고 있었던 시기고요. 2012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특히를 포함해서 마을기업, 여러 가지 협동조합 기본법도 발현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 시기서부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추진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확산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광역단위 기본계획들이 2012년을 전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때부터 시작되는 흐름들이 광역단위나 기초단위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조례제정, 지원정책의 수립, 각종 지원센터의 수립 같은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광역이나 기초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의 활동으로서 자기 특색을 드러내는 활동들을 정책으로 내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성화 관련돼서 전달체계의 특성화, 사업의 특성화, 특구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선 6기의 마을공동체 정책과의 융합, 이런 형태로 따복공동체 같은 형태들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2020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책적인 동향의 가장 큰 화두는 뭘까?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내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화두는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늘상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제도 영역에 있어서의 칸막이, 이런 부분들을 못 넘어간다. 제도 종속적이다, 정부 의존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실제로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어떤 가치가 창출된다라면 그것이 사회적 기업이어도 좋고 마을 기업이어도 좋고 꼭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바운더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적 경제의 바운더리 안에서 문제 해결을 고민해보고 함께 갈 수 있을 거다라는 동향으로 사회혁신 영역으로의 확산이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정책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동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이제 기재부의 사회적 경제 관련된 흐름들을 살펴보면, 기재부는 도입기로 2012년을 잡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안이 되고 그 이전까지는 제도적인 영역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성장기에서 2013년에서 2022년 지금 현재까지 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경제의 기반이나 확산을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성숙기에서는 자생력의 확보, 그리고 어떤 보완적인 가치,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란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자체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에서도 크게 사회적 경제를 도입기와 1기, 2기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기라 하면 중앙정부에서 제도가 도입되고 양적인 확산, 제도의 일반화를
노리던 시기였고요. 그 이후에 서울 나름의 광역자 지방정부 나름의 어떤 특성화를 갖던 것들이 사회적 경제 1.0, 사회적 경제 2.0으로 드러나는데 사회적 경제 1.0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정책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갖고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생태계 중심의 전략들을 가져가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 2.0에서는 좀 더 시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협치의 의제들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실제 협치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개념은 뭐냐? 다양한 주체들이 어느 순간에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회적 경제 영역들을 보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뭐 이런 부분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소셜벤처, 각종 스타트업까지 그 영역을 굉장히 확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법제도적인 카테고리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의 주체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관점 아래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든가 향후의 중장기적인 전망들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형태로 좀 확산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제도 발전은 정책 영역이 계속적으로 확산돼 가고 융복합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원 정책에 있어서 특화시켜서 살펴보면 초기 지원 정책은 점들을 확산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몇 개를 만들겠다, 마을 기업 몇 개를 만들겠다, 점들이 확산하는 정책이었다라면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점으로 남지 않도록 좀 더 그 지원선들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판로 지원이라든가 뭐 공공구매라든가 관과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선단위 정책들이 갖고 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면단위 훨씬 더 포괄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사회혁신 주체가 어느 쪽에 있느냐 그런 것들과 좀만 더 단선적이 아니라 면 단위로 생태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을 갖고 가게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추진 주체 역시 초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 정부, 지방 정부 이렇게 1차원적이고 단선적으로 맺었던 지원 체계와 추진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정책 기조 역시 사회적 경제 영역의 개념적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이라는 카테고리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시재생, 청년, 여성 등의 부분혁신 의제들도 있고 소셜벤처와 같이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주요 추진 계획들을 보면 고용노동부 혹은 기획재정부의 단독 계획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관계부처 합동 계획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지원 정책이나 워킹하지 않는 계획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수원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좀 도출해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지방정부들, 특히 기초단위의 지방정부들은 굉장히 그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지원 체계의 협소한 단위 안에서의 계획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 도입기의 양적 확산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혹은 그보다는 조금 더 나와 있는 선단위 정책들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여전히 도시재생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고 사회적 경제 업무는 사회적 경제과에서 소셜벤처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게 되는 그리고 서로의 사업들이 넘나들지 못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의제들이 드러날 때마다 조직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의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지원 정책들이 들어갔죠. 여전히 사회적 경제 조직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활동보다 지원 내역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지원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란 부분들은 여전히 이게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거죠. 표면화되지 않는 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미흡함도 있을 거고 홍보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의 미흡함도 있을 거고 평가 체계나 지원 체계상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과단 행정체계상에서 융복합되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수원시가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인 혼란 요소들도 좀 있었습니다.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넘어가면서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의 융복합이라는 정책 기조가 분리 기조로 가고 전문화 기조로 가면서
지원 체계가 좀 늦게 들어온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작년 말 정도에 이제 급하게 세팅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원래대로 한다라면 이것보다 좀 더 앞서서 광역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광역계획 역시 지금 수원시 기본계획 수립의 시기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떤 광역 차원의 정책 예상을 뭔가 확신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수원시 내부적으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최고의 지자체, 최대의 지자체임에도 기초 단위 최대의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기대에는 살짝 못 미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130만 그리고 수원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 사회혁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 이미지에 대비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어서 매우 공격적으로 답근하거나 나름의 비전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 현황이 어떤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뭐 개개 자료들을 상세히 소개하기는 좀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 수원시는 여전히 경기도에서 규모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수원시가 외부적으로 받고 있는 기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본다라면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중간 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예산 규모를 파악했을 때도 뭐 한 7, 8번째 정도에 들어가는 정도고요. 중간 지원 조직 예산에서 인건비나 기본 경비를 제외한 운영 사업비의 규모를 살펴봤을 때도 뭐 크게 앞쪽에서 위치하는 부분은 아닌 측면이 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사회적 경제 한 개 조직당, 사회적 경제 한 개 조직당 지원되는 운영 예산의 규모 아주 기계적으로 나눠 봤을 때 예산 규모 역시 뭐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원 인력을 살펴봤을 때도 인구 130만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약 뭐 꽤 많이 지금 수원시 경기도 전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지원 인력도 상당히 미흡한 측면을 가진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 그러니까 뭐 지금 아주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는 아니고 아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드라이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수원시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사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뽑아내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수원시 사회적 경제의 정책 영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좌표를 찍었을 때 미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미래 좌표가 지나치게 급격하면 허황된 계획이 될 거고 지나치게 보수적이면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계획으로 남고 말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수원시 기본계획이 가지는 방향성이 어떤 영역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의 동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과 정책력의 확장이라는 부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계획 수립으로 보는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들을 보면 2011년까지 1차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은 제도 기반 형성에 초점을 뒀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17년까지의 2차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은 지역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육성의 주체로 지방정부를 선택하고 지정제도를 만들어내고 지역 단위의 지원 재개들을 활발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것들을 2차 기본계획에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어요. 3차 기본계획 2016년이 아니죠.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3차 기본계획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의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계획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인증 사회적 기업의 정책 대상을 한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지원을 평가하는 것도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 내적인 영역들 고용을 얼마나 시켰는지 기업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정성적인 측면들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측정하는데 좀 더 지원 체계라든가 역량을 쏟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역시 제도 기반을 넘어서 이제 제도 영역을 넘어서 제도 영역에 대한 재설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청년 및 여성 이런 부분들을 사회혁신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의 행정체계, 전달체계들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거버넌스 구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재설계돼야 되느냐. 그리고 규모와 인력, 재정은 어떻게 뒷받침돼야 되느냐를 따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제가 한 15분 정도 썼고 이제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 대한 자기 비판이기도 하고 반성이기도 하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계획 수립된 문건들을 살펴보면요. 그냥 앞에 그 계획 설립의 주체를 빼고 보면 이게 중앙정부 계획인지 광역 계획인지 기초 단위 계획인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성격을 가져왔냐? 지금까지는 제도 기반을 닫고 많은 정책들을 카피해서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사한 계획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또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관성적으로 연구자들이 지원 체계들이 굉장히 관성적으로 경로 의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왔다라는 거거든요.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의 활용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은 수원시의 행정 단위에서 제시하는 계획이거든요. 행정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현장 주체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계획을 천명하는 건 수원시거든요. 수원시가 천명을 했을 때 많은 현장 주체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은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의 전략, 개별 기업의 전략, 개별 그 근린 단위의 전략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좌표가 돼야 되는 거고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행정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게 뭐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앙정부든 여기든 계획 수립의 많은 부분을 전문가의 격으로 툭 던져놓고 나중에 그것을 그냥 납품받는 형식의 계획 수립으로는 불가하다. 결국에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이 앞으로 수원시의 사회적 경제는 이 정도 지점을 목표로 갖고 가고 있고 우리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의 인력과 재정을 태울 것인가가 제 계획의 핵심인데 그것을 바깥에 있는 외부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의 행정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과정적으로도 세팅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5년 단위 기본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조례를 확인하시면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설립하고 매년 연차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세부 사업들의 계획은 연차별 기본 계획에서 소화하시는 부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의 기본 계획 안에서 모든 실행 계획들이 다 포함될 필요는 없는 거죠. 모든 실행 계획들이 다 포함돼서 뭐 한 수십 개의 사업 계획서를 묶어 놓는 형태의 계획은 광역단 그러니까 기초 5개년 계획의 중장기 계획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거보다는 5년 뒤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미션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다다르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들은 좀 디테일하게 설계할 수 있어도 모든 사업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기본 계획의 핵심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과 지표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이나 광역 차원의 계획이나 수원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대부분 GRDP에서 몇 퍼센트 뭐의 몇 퍼센트, 그 전체 고용인원의 몇 퍼센트. 사실 체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표잖아요.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보다는 5년 뒤에 가고자 하는 비전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그려놓고 밖에서 볼 때 조금 멋이 없더라도 굉장히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해서 전략 목표와 성과 관리 체계를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지표 5개만큼은 수원시에서 계속 관리하겠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수 혹은 사회적 기업을 통한 매출액, 공공기관 우선 구매의 규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체 상은 어떤 상일지 정성적으로 그려줘야 되겠지만 정량적인 평가 지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매년 단위 그 목표 달성치를 점검 가능한 수준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행정 그 수원시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을 때 오늘 계획의 방향성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행정이 세우는 계획이라는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시민들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정부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일기예보 같은 형태가 되어야 되지 이것들이 그냥 굉장히 형식적으로 사회적 경제 개념 다루고 사례 다루고 형식적인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루틴한 계획들, 전달 체계상에 당연히 이루어져 있는 루틴한 계획들을 모아놓는 형태로는 다른 많은 계획들처럼 캐비넷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의 앞으로의 5년의 계획은 좀 더 확장적인 차원에서 수원시가 어느 정도의 포션까지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표성 있는 의견들을 청취하는 과정들이 계획 안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